이 지금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각한 토크를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항상 우리는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1000만 명이 모여서 4.19는 학생들이 혁명을 했거든요. 5.16은 박정희 장군이 5.16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세계 경제 6위, 군사도 6위, 이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에 이 이재명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내전의 상태로 몰고 가려고 계속 발언을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전체 분포를 보면은 6대 4입니다. 좌파들은 이재명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신에 충실한 사람들이 60%가 넘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자면 보십시오. 일단은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전라북도 다 합쳐도 경상남도 하나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100번 해봤자 우리가 이겨요. 이번 선거는 망친 이유는 한동훈이 때문에 망쳤는데, 대통령하고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하고 싸움을 하니까 이거는 한동훈이가 고의적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만든 것 같지만은 한동훈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근처도 갈 수 없고 경선에서 이미 아웃이 될 것입니다. 자, 이 한 시대와 국가가 위험할 때 보면 항상 국민들이 집단 체면에 걸립니다. 제일 쉬운 예가 뭐냐? 독일입니다. 독일이 히틀러 한 사람한테 완전히 집단 체면에 걸려서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이 완전히 주범 전쟁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독일이. 자, 이제 그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계엄령 선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는데, 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끊고,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 이후에도 이런 유례가 없었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죠. 세계에도. 이게 맞아요? 맞죠, 목사님? 허허. 그러니까 저희가 뭐 검사 탄핵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저희가 헌정사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헌법 도수를 했지만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 처음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목사님. 근데 이거는 교수님이 헌법학자를 그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것도 있죠, 목사님. 어떻게 요즘 판검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국가관도 없고, 그 다음 영상 또 들어보십시오. 자, 보시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사법부를 겁박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보통 준사법부라고 그래요, 목사님. 네.
행정부에 있지만 네. 사법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검사 탄핵을 예컨대 일반 공무원 뭐 이렇게 면직하듯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판사까지도 겁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판사 겁박하고 예. 그다음에 또 검사들을 네. 탄핵했다네. 검사. 실제로 아주 이재명 수사한 사람들. 예, 탄핵 소추를 발의했죠. 예. 참. 그러니까 이재명을 괴롭힌 죄예요. 이런 게 세계 역사에 있나요? 아니 저는 뭐 아직 저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근데 검사들을 탄핵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저 대통령의 피 끓는 심정은 예. 입법 독재는 이미 우리가 확인했고요. 근데 사법부도 겁박하고 있는데 행정부마저 예를 들어서 국정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예? 그렇죠.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다음 또 들어보시면.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시외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만. 자, 여기서요. 이제 그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4조 1천억을 삭감하였다. 모든 예산은 단 0.1%라도 아니면 그냥 동결이라도 모든 예산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0.1%라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가. 예? 예, 통상은 그래왔죠. 아니 그 선생님. 삭감을 4조 삭감을 하는 이런 저 국회가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예.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였지만은 예, 근데 감사원, 검찰, 경찰 이런 데는 예, 특활비를 다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그 조금 전에 조금 영원. 후에 또 나올 거예요 이제. 예. 그 내용. 그다음에 예비비를 1조를 얼마나 깎았으니까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예. 그 돈이 목사님 긴급히 투입되잖아요. 그 미리 해설하자면 검사 활동비를 빵으로, 예, 예. 경찰 활동비도 빵. 빵으로. 깎은 게 아니라 빵으로 만들었어요. 빵이죠. 예, 예, 예. 자, 빵입니다. 빵.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도 또 빵으로 또 네. 여러 군데 다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그만. 이러한 예산 폭 황교안 장군님. 지금 현재 병장들이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며요. 24년도 125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만 원. 자, 그러면 하사관들은요, 뭐 때문에 그 쎄 빠지게 말이야, 하사관들 월급이 말이야, 병장들 월급하고 같다면 누가 군대 생활 하사관 직업군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뭐 저는 우리나라는 징병제도입니다. 이게 국방의 의무로 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이것을 예. 개선하려고 예. 하사관들이 아니 병들하고 월급을 같이 탄다면 뭐하러 그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이걸 증액을 하려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이제 증액할 걸 올렸는데 예. 이걸 다 전액 삭감했죠. 삭감했다는 예. 거죠. 예. 이래가지고 군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도 네. 말씀하셨지만은 네. 대통령이 일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내놓는 그런 뭐 예산을 뭐 줄이고 뭐 이런 건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완전히 다 삭감하고 그것도 보복성이 비치는 그런 걸 삭감하고 특히 지금 벌써 군에서는 그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전역하죠. 예, 학군 장교들 지원율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됐는데 예. 뭐 그 소대장이든 또는 하사 중사들 병력
근무 기간도 많은데 처우가 형편없으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병장들보다가는 병장들이 타는 한 달에 125만 원 보다가는 직업 군인들 하사 중사 이 사람들은 그래 자존심상 더 타게 해줘야 된다 하고 예산을 올렸더니 이게 이제 취소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열받아 가지고 김학성 교수님 네. 국회에 예산 그 연설하러 안 갔잖아요. 안 갔죠. 예, 가면 뭐, 또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뭐 들어가자마자 조롱당하고, 네. 국가 원수에 대해서 예우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대통령의 손을 자른 거고, 예산을 없애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것은 발을 자른 거나 마찬가지 목사님. 그다음 영상. 손발을 다 자르거나 묶은 네,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 영상 또 들어보시면 조건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네.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내란을 명백한 획책한다.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네.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하.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됐습니다. 김학성 교수님, 예. 대통령의 제일 책무가 대통령 선서식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국가를 대한민국의 보유하고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보유하고 보유하고 영토를 보존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뭐 재산을 보호한다. 뭐 이렇게. 지킨다. 예, 제가 정확히 모르는 이유는요. 대통령이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예. 우리 헌법학자님이 나만큼도 몰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을 그동안에 잘 안 봤다는 얘기지. 잘 안 봤어요, 목사님. 참나 정말 헌법학자 교수님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죠. 이승만과 박정희. 아니 거기는 목사님 어려서 못 들었잖아요. 어려서 못 예. 듣고. 뭐 김대중,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뭐 대통령 취임 소설 들어요. 하여튼 말은 잘해. 말은 잘하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서하는 것도 내가 거의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이게 핵심인데 당연히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거야. 예. 예?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예, 예. 그런데 모든 종편, 언론, 뭐 방송 그 공중파 모든 언론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문을 이것을 해설 안 하고 네. 무조건 이 계엄령은 잘못됐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좌파 유튜브까지. 내란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세뇌시켜서 집단 체면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행동에 네.
여당의 대표라는 인간이 적극 나서서 네. 또 일부 저 국회의원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일을 하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인간이 누구냐 말이죠. 네. 1차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일파를 봤는데 지금은 저 한동훈을 위시해서 네. 예, 근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또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소위 지식이란 사람들이 뭐 변호사건 교수건 뭐 예컨대 나서서 내란이 안 된다. 네. 비상계엄은 뭐 위헌 위법이 아니다. 말하는 인간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 예전에 독일 이제 얘기했을 때 네. 기억하시죠? 그 마틴 니멜로라고 나치가 우리를 습격했을 때 그 시를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 그 방송실 그 준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나치가 예컨대 공산주의자를 쳤을 때 우린 침묵했어요. 그렇지.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정당을 공격했을 때도 자기는 침묵했단 말이죠. 그렇죠. 노동조합을 나오죠, 죠? 여기 나오죠. 나치가 공산주의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민주당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노조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노조원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저 시가 유명해진 이유는요. 당시 독일의 수많은 지식인들, 교수, 목사, 뭐 다 이런 사람들이 적극 동조하지 않았어요. 나치에 대해서. 이게요. 독일의 루터기의 목사가 쓴 거야. 이게. 그렇죠, 목사님.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안 잡을 줄 알고 야금야금 먹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야금야금 먹어오는데 설마 나한테는 안 오겠지. 예. 자기는 아닐 거라고 침묵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을 잡으러 딱 들어올 때 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예. 이 사람이 결국은 깜빵에 갔다가 결국은 히틀러 있잖아요. 처형되기 아니 이 사람은 그 다음이죠. 목사님. 그건 보네포. 보네포. 보네포는 처형되기 전에 예. 죽었고. 예. 예. 죽었고 이 사람도 깜빵에 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깜빵에 갔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게 히틀러가 자살하는 바람에 살았죠. 살아서 나왔단 예. 말이야. 나와서 자기의 고백서를 쓴 예. 거예요. 이거 지금 한국이 이걸 교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저 상황에는요. 우리가 뭐가 다른가 하면 저 때는 많은 독일에 있는 저 지식인들, 교수, 뭐 목회자들이 적극 동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예. 비겁하게. 맞아. 적극 동조는 안 했지만 침묵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뭐가 다르냐? 한동훈을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 예. 또 지식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예. 한동훈이 편을 들어가지고 예. 윤석열의 그 피 끓는 호소를 생각하지 않고 예.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인간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풍전등화란 뜻이에요. 이동욱 교수님. 예. 아니 지금 집단 체면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이게 지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한 40%가 집단 체면에 걸렸다고 보거든. 예. 이거는 다 이동욱 교수가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저 시작은 제가 했는데 이제 제 후배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사실은 집단 체면을 요구합니다. 아니 이동욱 교수의 대명사가 목소리인데 오늘도 갑자기 목소리가 푹 죽었어. 아니 그 연설할 때 세게 해서 그렇죠, 목사님. 아, 예. 첫날 둘째 날 흥분해가지고요. 예. 엄청 세게 했더만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아직. 목이 쉰 건지 내가 보니까 기가 죽었는지 왜냐하면 아마 뭐 저 김일성 세상이 올 것이 좋아가지고 일부러 저 목소리를 다운시켜서 하는 목사님 거지. 저부터 죽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은 배신자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자 이재명이가 내전 상태로 몰고 가야 된다. 그 영상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이도호 교수님이 해설했어요. 자 들어봐 주세요. 시장부터 제가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만. 이거는 전체 다 한마디 다 해야 돼. 이거는 이제 한마디 한 바퀴 빨리 한마디씩 다 돌려야 돼요. 자 결국은 내전 상태로 가야 된다. 내전 상태를 가야 된다 했지만은 이게 결국은 광화문에서 내전 상태 이걸 결국은 제2의 광주 사태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주사파들이 전복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전복 전략이 맨 마지막 단계가 대규모 시위를 통해서 내란 폭동을 통해서 내란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그 핵심적인 공산 그 주사파들이 각 요소요소에 파견돼서 그 요소요소를 장악하고 거기서 대중들의 거짓 선동으로 이 거리에 나오게 해서 그리고 대규모 폭력 사태를 벌이고 그렇지. 그리고 그 안에서 폭력 사태도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훨씬 더 그 증폭되죠. 예. 저놈이 살 길은 내전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거든. 이재명은 지금 뭐 사실상 내전 외에는 지금 그 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렇고 어차피 깜빵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깜빵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지금 판을 뒤집으라고 모두 다 예측을 했고. 황교안 장군님, 내전으로 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내란죄를 수사를 한다면은 예? 저거는 무슨 내란 기도가 있다고 보고 예? 저런 걸 수사를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요즘 방송에 저 보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따위로 한단 말이에요. 그 내란죄를 저는 우리 전문가 김학성 교수 계시지만은 네. 제가 내란죄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력을 가지고 현재의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거나 예? 폭동을 일으켜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란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의 대통령이 대통령 아까 우리 김학성 교수 계속 통치권 이야기하는데 통치권을 가지고 대통령의 수하에 있는 군을 계엄 조치를 한다는 것이 이걸 내란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저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고 실제로 만약에 제대로 아마 계엄을 제대로 해서 성공해서 지금 계엄 상황에서 수사에 들어간다면은 저는 저 이재명의 저런 발언 바로 그다음에 김민석입니까? 김민석이 바로 6개월 전부터 어쩌고저쩌고 이런 발언 이런 것을 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유도하는 거 아니냐 저거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조국이 뭐고 다 체포지. 예. 자, 홍동훈 목사님. 예. 아니 저 내전으로 가야 된다. 이건 저 국가 반란 아닙니까 저거? 이미 벌써 그들은 이 계엄령이 있기 전부터 여러 가지 길거리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을 보면은 그리를 향한 어떤 지향을 하면서 김민석이가 6개월 안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것은 합법적인 국민이 선출한 그 대통령을 이렇게 그것이 바로 내란이죠. 합법적인 정권과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이 자체가 이거는 벌써 내란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이재명 한 그릇 더 나가서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든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런 말을 듣고 이거 내란 윤 대통령도 분명히 내란 했거든요. 내란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 대권이 있는데 이 절차에 따라 했는데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막 다 덮어버리고 내란이다 심지어 친위 구태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정말로 극단적인 혼란 상태로 가가지고 저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이때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운동하면서 말했죠. 광화문이 마지막 전선이다. 여기 무너지면 다 끝난다. 대한민국은 이 군인들도 이번에 보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런 집단으로 지금 이번에 봤잖아요. 엄청난 충격받았습니다. 저런 군대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게. 명령권자 통수권자 말을 안 들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정답은 이번 주 토요일 날 1,0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줘 보십시오.